네, 주상전화 종목상담 시간입니다. 저희 전화랑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포트폴리오 상담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말 동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 상담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원익 IPS 원익 IPS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7,200원에 10%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따라 들어가셨을까요, 혹시? 아니요,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매수하자마자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만 사려다가 너무 떨어져서 10%를 네. 채웠어요. 아이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기대해봐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죠? 네, 뭐 금방 매도 안 해도 되고 좀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사고 차트를 보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요즘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정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시죠? 네, 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원익 IPS 과연 다음 주에는 양봉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 분 패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손요로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이제 삼성향 밸류체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 삼성이 급등했을 때도 정말 초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왜 이렇게 많이 밀린 걸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손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 기간을 늘려서라도 익절이 가능하다면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이 섹터에 대한 성장성과 매매는 별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어떤 매매 영역이다, 투자는 매매 영역이다, 뭐 기술, 뭐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차트를 안 보시고 매수하셨다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매수하기 전에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저께 상승할 때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그제 1조 원 이상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원동력 중에 FMC가 이제 10%,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20%, 그다음에 젠슨항이 70%를 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자꾸 밀리는 이유가 HBM 관련해서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수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원익 IPS가 그 낙수 효과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은 어떤 악재가 나와서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랑 원익 IPS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오전 장 개장했을 때는. 근데 지금 정산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기관은 일부 순매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4거래 연속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보다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 수요일날 삼성전자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가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매매를 하고 삼성전자가 약간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변 종목으로 좀 낙수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다음에 미국의 텍사스주의 그 공장도 증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익 IPS가 이제 만들고 있는 장비들이 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실적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리포트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는 적자가 나왔죠. 삼성전자는 흑자가 나왔는데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삼성전자가 이 가전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은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냉장고나 휴대폰 이런 것들이 선방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흑자가 나온 것이고 메모리 분야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원익 IPS를 보면은 과연 이 삼성전자에서 가전제품 이쪽을 뺀 실적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적자가 나왔죠. 하지만 원익 IPS가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증설이 이루어지면은 원익 IPS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익 IPS가 추가 상승 나올 줄 알고 단기적인 관점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손절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익 관점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34,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8,000원, 2차 목표가는 한 42,000원을 잡고서 38,000원 오면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드라이빙을 걸어보시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우리가 예상한 만큼 엔비디아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그대로 조금 더 눌림목에서 다시 요 박스코 하단부에서 맞춰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여기 손절가를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내려오면 차라리 10%를 더 사면 어떨까요? 팀장님, 그때 조정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 좀 어떤 괜찮은 전략일까요? 뭐 사신다고 하시는 거는 말려드리지 않은데 혹시 반도체 말고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순전히. 제가 삼성을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믿으시면 20%까지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사실 20%까지 투자가 가능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에코프로 이 정도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은 10%를 넘기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충분히 다른 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저는 삼성전자 믿어요. 원익 IPS 믿습니다 하시면 추가 매수 가능하시지만 저는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오 이뮨텍인데요. 네네. 3일 동안 모아갖고 1,600원에 평단이 10%거든요. 아, 네, 수익권이시네요. 그런데 이 네. 회사가 네. 실적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근데 3일 동안 외국인들이 오늘이 한 52만 주 사고 61만 주 샀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겁나는 거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그게 겁나고 거래량 터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한 조금 올해 갈고 가면 한 2,200원까지 가나 싶어갖고 네네. 한번 여쭤보고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자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오 이뮨텍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급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패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고 애정이 있으신 종목인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약간 걸리신다고는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선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오 섹터 중에서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 보니까 아스코에서 췌장암이라든지 대장암 환자한테 키트로다를 병명한 임상 2A상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오 이뮨텍이라는 기업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또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서 특히 바이오 섹터에 대한 풍이 다시 한번 불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거의 거래량을 보면은 1000%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주가를 큰 부분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직전 고점 라인 때 2,100원에서
2,000원에서 2,1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라인대이다 보니까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서 무조건 거점에 팔려는 건 욕심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수익이면 조금씩 파는 전략을 보고 전고점을 굉장히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보자.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더 있으실까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갖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11만 9천 원이고요. 아. 5% 갖고 있는데,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지금 한 2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손절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물타기를 해야 할지 음.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할지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아이고, 마음 아프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손절이 답인 걸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올 중립 나왔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이 5%밖에 일단 안 되시니까 비중 확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느 쪽이 좀 괜찮은 방법일까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손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임상이겠죠. 그런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가장 강했던 재료가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코로나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크게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뭐 망하거나 뭐 상장 폐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미 지금 10만 원대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2년 이상은 좀 보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지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계좌이익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미련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눈에 안 보이면 그래도 조금 더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들어오는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HLB, 뭐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게 이런 대장주들이 오르면은 일종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엔 지금 크게 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지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나마 출혈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이런 좋은 종목군들에 좀 비중을 실어서 오히려 투자를 하신다면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재료가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쪽을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님 고민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전화 문자 접수 받는 동안 스피드 문자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먼저 8928번님, 에코프로 BM 25만 원대에 들어가셨네요. 에코프로 BM 수익 중이신 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11%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중기적인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가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로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왔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9761번님, 바이오니아 탈모 치료제 관련주 가지고 계십니다. 31,600원대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50%로 굉장히 많으시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단기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800번님께서는 그린 리소스 가지고 계신데요. 33,100원에 30%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고요. 1512번님, 엠로 가지고 계십니다. 7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작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회복 기미가 보이는데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엠로 최근에 좀 잘 가다가 오늘 시장에서 또 하락해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손연호 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BM하면 모르신 분들 안 계시죠? 에코프로에서 양극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1월에 바닥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버말이나 테슬라가 좀 기술적 반등 나올 때마다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니켈 가격도 한 달가량 우상향을 하고 있고 리튬 가격도 2주 이상 상승하면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하나 보면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실적 회복은 3분기부터 될 것이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시기에 발맞춰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 차트 자체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도 일단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많긴 하지만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높기 때문에 이 저점을 외국인과 기관이 맞춰 나가고 있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상향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더 강하니까 그 추이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0만 원에서 32만 원대 보시는데 이 32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리포트에서 나왔던 말들이 약속으로 지켜주면은 추가 돌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개요가 신약을 개발하는 곳인데 탈모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머리 자라고 주가 오른다. 탈모 치료제의 성장, 바이오니아 기대감 가슴이 아픕니다. 탈모 치료제 시장이 안 커졌으면 좋겠는데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메르나 신규 패키지, 바이오니아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예전에 코로나19 시절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양호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제 흑자와 적자를 넘나들다가 최근에는 어떤 총선과 맞물리면서 탈모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강세를 간혹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탈모 치료제 관련 리포트 나온 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조금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손실권이시니까 제가 좀 타이트하게 가격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제가 28,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 잡고서 총선 이전에 탈모 치료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기 관점으로 저는 수익 관점 좀 넘기는 거는 나중에 이 기업이 실적이 증명되고 났을 때 그때 이유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린 리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1월에 상장한 기업이네요. 그다음에 기업의 개요를 보니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공정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충격적으로 갑자기 적자가 나온다든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뉴스를 보더라도 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높은 매출 확장성이 전망이 되면서 실적이 이제 올해는 매출액 329억 원, 영업이익이 85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은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평가 매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익 뉴스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수급동에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 연속 쌍끌이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21선과 61선 위로 움직이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오면서 다시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1월에 상장했으니까 1개월 차, 그다음에 3개월 차 나오면은 지금 상장이 11월 24일이니까 3월 24일에 오번 뉴스가 한번 나올 겁니다. 이 3개월 차 물량이 풀리는 거죠. 그럼 3개월 차 이후에 약간 좀 흔들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던가 분기 실적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릴게요. 보호예수 물량 나오니까 손절가는 제가 25,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6,000원, 2차 목표가는 4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엠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저도 엠노를 좀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삼성 SDS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전방 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중반부부터 살짝 실적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성장 섹터 자금이 몰릴 때는 소외되지 않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뉴스가 있더라고요. 황성훈 삼성 SDS 대표께서 올해 엠노의 글로벌 진출 원년, 그래서 이제 삼성 SDS가 보통 이제 국내 삼성 기업들 계열사들의 소프트웨어 관리를 이제 엠노한테 맡기고 있는데, 이제 엠노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처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더욱더 이제 대표께서 그것들을 구체화하겠다고 하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움직임 괜찮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이상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어제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했네요. 일단 60일선 돌파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은 FOMC 결과 보셨겠지만 정체가 되어 있지, 오히려 긴축해지기보다는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가는 57,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2,000원, 2차 목표가는 79,000원 잡고서 안전하게 좀 비중 줄이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봤고요. 주말을 앞두고 종목에 대한 고민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랑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후성 8,90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죠? 네네. 근데 좀 네, 최근에 많이 밀려가지고 걱정되시죠? 네. 이걸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손절가는 어느 선 쪽으로 잡으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가져가도 되는지 또 손절가까지 한번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후성 최근에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후성은 올 중립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강호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좀 많이 밀렸다가 꿈틀대나 했는데 최근에 좀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좀 반등 가능할지 지금은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저가를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좀 교체 매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유상증자 발행 가액이 7,850원이거든요. 사실상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해준다, 심리적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준다라면은 그나마 좀 가져가 볼 만한데, 만약에 그마저도 힘없이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하향 흐름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 고가 랠리,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성은 좀 반대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패시브 자금자조차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안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지난해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기대해 볼 것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 특수가스 매출이 어느 정도 실적을 이끌어주는지, 1분기 실적을 이끌어줬는지 이런 점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재료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엮이게 되면서 큰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전해질이라는 게 뭐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국 내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좀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재거리로 좀 보자면은 일단은 울산 이 공장이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가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연이 됐었던 이 유럽 증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4년도에 지금 증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얘기가 나오면은 호재거리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계속해서 흐지부지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신 게 손절가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세워볼까요? 네, 손절가는 좀 현재로서는 타이트하게 7,850원 정도로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7,850원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두셨네요.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반점 알려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SG요. SG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2,390원에 20%요. 오늘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예. 근데 최근에 뭐 변동성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하신 걸까요? 그렇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SG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과연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전략일지 올해 실적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조금 더 탄력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했을 때 SG라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붙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재건 관련 이슈가 붙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이런 종목군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붙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특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G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건주에 대한 이슈가 붙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테마도 테마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좀 상한가에 진행을 했다가 주가의 변동성 크게 나와서 11선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고 11선 올라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쐈어요. 근데 오늘 쏠 때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주가 강세 흐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탄력받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상방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다만 20%의 비중은 좀 많다 보니까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SG에 대한 대응 전략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저기 LNF고요. LNF. 네네. 네, 매수가랑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좀 비싸게 사줬어요. 21만 원이고요. 네네.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그때까지 기다려 봐도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손절을 하면 얼마에 손절을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실 텐데 저희가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LNF 그래도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전고점 부근에 들어가시긴 했는데 좀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올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LNF를
덜 좋게 보는 거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 이런 종목들 특색이 다 있잖아요. 뭐 어떤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뭐 재고 회전율이라든가 어떤 등락폭이라든가 전방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2차전지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모르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LNF가 당연히 앞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를 갖고 있지만 전방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매출 엿다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율, 자신들의 실력 때문에 매출 비중이 달라집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뭐 LNF 기술력을 어떻게 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팩트만 봤을 때는 다른 양극재들 대비해서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 폭 감소 폭이나 이런 게 제일 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2차전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전방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기술적 하락이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알베마르이 오르니까 테슬라도 같이 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르니까 그 밸류체인에 있는 LNF가 오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사육파이용 양극재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형 배터리가 있고 원통형 배터리가 있죠.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효율적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피를 넣었을 때 원통형 배터리가 효율이 높다라고 하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LNF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하면서 그 기대감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파악됩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죠. 현재 뭐 에코프로 그룹주든 포스코 그룹주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과거 보여준 팩트는 그들보다 못하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7만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1만 원, 2차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잡고서 테슬라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제 LNF한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량을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1분기, 2분기 바닥이 확실해졌다라는 인식이 쌓이면 드라이빙을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만들어봤는데요.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매수가까지 꼭 올 수 있기를 또 수익 보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하이브요. 하이브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9만 8천 원에 30%인데, 아, 비중을 또 꽤 들어가셨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그쵸. 다시 좀 힘이 빠져가지고 그럼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나 했더니 다시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엔터 뭐 실적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JYP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1분기는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분기부터는 엔터주들 다시 한번 변격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 게 2분기부터 엔터주들 특히 아티스트 컴백하는 아티스트들 굉장히 많아요.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세븐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엔터주들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뭐 엔터 섹터 업종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긴 했어요. 앨범 판매 부진에 대한 내용들, 뭐 중국 공구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앨범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특히 앨범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이라든지 콘서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보게 되면 앞으로 BTS가 컴백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이브 주가가 지난 2021년 그때 BTS가 군대 가기 이전에 BTS가 군대가 간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향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BTS가 이제 군대에서 돌아오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25년
하반기부터 매출은 더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군백기를 겪은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약간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최근에 뭐 솔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여전히 빌보드 잘 안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군대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현재 지금 좀 차이가 얼마 나진 않는데 관련했을 때 팔아버린다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도와드려봤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한 번 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2551번님께서 한국 BNC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9,000원이면 아마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은 40%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4318번님, 오이솔루션 49,000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한 2021년대 가격인데요. 오늘 13,0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비중 40%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5180번님, 알맥을 가지고 계시네요. 62,300원에 10%. 상장 초기에 높게 사서 보유 중인데 기다리면 원복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작년에 신규 상장했죠. 상장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글님께서는 랩지노믹스 3,900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3%대로 적게 들고 계시지만 기다리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진단키트부터 5G, 신규 상장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들어왔는데요. 두 번째 스피드 종목 상담은 강호진 전문가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한국 BNC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지금 9,000원에 40%라고 하셨는데 사실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용 이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ADC와 이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BNC 역시 지금 크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4,000원 밑에 있었던 가격이 지금 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시고 좀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좀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상방으로 올라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이격도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윗꼬리를 달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그 분위기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반복적으로 좀 짧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은 손절가를 한 7% 정도로만 잡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하고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좀 지지를 받는다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이런 대장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메인 키워드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오이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 3년 동안 이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이제 5G로 이제 전환을 하려는 시기였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투자들이 모두 지연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교체를 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재무제표를 좀 보더라도
22년도, 23년도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30%대 그리고 유보율이 2000%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당장 크게 악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바닥 잡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AI 열풍인데 결국에는 이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4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초연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통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애초에 이 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재선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이 정책 모멘텀으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이 12,5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좀 아쉽게도 이 계속 우하향 흐름을 좀 보였다 보니까 15,000원에서 17,500원 사이 매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150만 주 이상 충분히 실리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런 점들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보호의 수가 대부분 풀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버행 리스크 측면에서는 좀 한숨을 덜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4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알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제 배터리 팩이나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보는 기업이고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이 수주 잔고가 한 2조 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다만 이 4만 원 구간의 이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만 원 구간, 그러니까 최저점이 39,850원인데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거를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지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3,985원, 게다가 비중 3%라고 하셨는데 지금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 일본 전염병과 관련해서 이런 기존의 그러니까 소위 코로나 관련주라고 불렸었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거래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100원 정도 손절가 라인 잡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랩지노믹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 mktv17로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마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한 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GTC 2024부터 시작해서 BOJ 회의, FOMC 회의 결과 확인하시면서 참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마음 졸이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시원한 상승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